자, 숙제에서 질문할 거 있어요? 질문 없어? 응? 4번에 6번 봅시다. 4번에 2번 말한 거? 네. 어디까지 되는 거야? 자, 이 질문은 4번에 2번 질문을 가졌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4x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 z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 이렇게 써있어서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형태로 나왔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런 지금 여기 있는 형태의 문항들은 어떤 녀석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어떤 녀석의 제곱 말이 안 나오네. 플러스 k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녀석은 0보다 k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고, 이 앞에다 마이너스들을 이렇게 달아주게 되면 음수를 곱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반대로 k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를 갖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녀석들은 이 둘을 갖고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마이너스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x로 놔야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4를 갖다 집어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4를 나가야 되는데 이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4가 될 거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마이너스 x, y 제곱하고 마이너스 z 제곱 이거 뭐 할 게 없어요. 됐어? 그렇게 되면 이 식 전체의 값은 어떻게 될 거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 z의 제곱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를 달고 있으므로 어떤 녀석의 제곱의 값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얘도 0보다 작거나 같고 같거나 같고 작거나 같으니까 이 뒤에 9를 달게 되므로 이 녀석은 전체가 9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최대값이 9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또 다른 거 질문 있을까요? 질문도 없어? 우리가 저번 시간에 기본 문제 4번까지 풀고 말았나? 5번까지 풀고 말았다. 5번까지 풀었나? 6번부터 하면 되나요? 자, 6번 문제는 사실 뭐 크게 할 거 없는 내용이고요. 활용 문제죠. 활용 있는 거 잘 쓰면 될 거고. 6번 문제 6번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20m짜리 철망을 모두 사용한 오른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과 원 모양 같이 우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의 모양으로 우리 하나 만들고 여기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우리 하나 만들어서 두 개를 붙여놓겠다는 소리죠. 됐지? 자, 원의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원의 지름의 길이가 같도록.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의 지름값을 이렇게 구하면 이 길이값하고 여기 있는 가로 길이값이 같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랬을 때 가축우리의 넓이를 최대로 하는 단위 원의 반지름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x라고 보면 문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잘라서 반지름을 x라고 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2x가 되나? 맞니? 나머지 한 녀석은 모르니까 y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철망은 결국 20m짜리를 다 털어서 지금 이 하얀색 선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의 둘레는 2πr, 얘네들의 둘레 값은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2가 둘레가 되겠죠. 둘을 합치면 전체 우리가 갖고 있던 철망 크기 20과 같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y 값을 x로 표현할 수 있게 될 텐데, 자, 지금 보시면 어차피 2 있으니까 2를 다 떼요.
하나씩 빼고 얘는 10으로 바꿔주고요. 그 상태에서 y를 지우면 나머지를 다 보낼 거니까 y는 10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1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됐니? 파이가 있어서 거지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 얘네들의 넓이 값은 이 원의 넓이 값은 파이 r 제곱일 거고요. 이 녀석은 가로 곱하기 세로이기 때문에 2x 플러스 2x 곱하기 원래는 일단 y죠. 됐니? 맞아? 그런데 지금 이 y 값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10 마이너스 제가 붙였어야 되네. 파이 플러스 1x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정리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십니다. 됐죠? 자, 일단 파이 x 제곱 놔둘 거고 이렇게 곱해서 20을 주겠지? 그 다음 얘가 이렇게 곱해지게 되면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2x가 되시겠네요. x제곱 미안. 됐니? 자, 여기 잘 봐요. 어차피 지금 이 부분을 사실 풀어쓰게 되면 이 부분을 풀어내면 마이너스 2파이 x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이거든요. 됐니?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거는 계산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파이 x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0 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녀석이 우리가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표준형 변환을 하시면 될 거고요. 표준형 변환을 해가지고 이제 구하면 되겠죠. 참 표준형 변환하기 싫게 생겼네요. 잘못 쓴 거 있네. 이거 잘못 썼다. 여기 2R, 2X인데 여기 잘못 썼고요. 그러면 여기도 잘못 썼을 거고, 여기가 4가 될 거고, 얘가 4가 되고, 그래서 4가 될 텐데 여전히 참 어떻게 하기 싫게 생겼네요. 어떻게 하지 이거? 해야 돼? 아휴, 역같네요. 자, 지금 보면 이 부분을 묶으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x 제곱이잖아요. 맞지? 맞아요? 표준형 변화시키려면 여기서 잘라야 되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의 파이 플러스 4분의 20x가 되실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우리 뭐 한다고 했냐면 이 녀석의 절반의 제곱을 여기다 쓴다고 했으므로 뭐라고 쓸 거냐면 플러스 파이 플러스 4분의 10의 전체의 제곱이라고 쓰겠죠. 자, 어떤 거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빼기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자를 거니까, 그치? 여기다 우리 곱하기 뭐 할 거냐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4도 곱해야 될 거예요. 됐니? 그러면 요것만, 요 부분만 계산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어떻게 볼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어차피 마이너스니까 없애서 파이 플러스 4의 전체 제곱분의 10의 제곱 곱하기 파이 플러스 4기 때문에 하나씩 나누면 되겠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된 값은
파이 플러스 4분의 100이 이 녀석의 최대값이 되지 않을까. 최대값이 되는 건 이거 반지름의 길이값을 구하라네. 그래서 어쩔 땐 그러면 이쪽을 마지막 정리까지 하면 됐죠? 얘를 최대로 갖게 하는 x의 값은 얘죠? 그치? 그래서 파이 플러스 4분의 12 우리가 원하는 값이 될 겁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최대 최소의 기본 얘기고요. 이제 오늘 지금부터는 좀 다른 얘기를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동안 너네가 봐왔던 건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녀석을 y는 a의 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 형태의 표준형으로 바꿔줬었죠.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꿔주고 표준형으로 바꾼 상태에서 이 녀석을 갖고 이 p의 값이라고 하는 게 x의 범위인 알파, x, 베타 사이에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에 따라서 최대 최소를 구했었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고 얘가 p인데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하면 이제 최소값 요만큼만 남기는 거니까 이걸 갖고 최대 최소를 구했었죠. 물론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도 아까 따졌었고 그래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되면 요만큼만 남기고 이거 갖고서 최대 최소 따졌는데 이걸 좀 다른 방식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봐봐요. 이 녀석은 이제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고요.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는 결국은 뭐 아래로 블록하고 위로 블록한 거 갖고 따졌잖아. 그럼 봐봐. 이 형태에 있는 녀석을 자 이렇게 놔둡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은 y를 뭘로 보겠다는 거냐면 상수로 보겠다는 거죠. 근데 좌표 평면상에서 x, y를 나타낸다는 건 얘네가 다 실수란 뜻이지. 그럼 얘네가 실수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녀석을 2차 방정식으로 보면 얘는 실근을 가지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녀석이 갖고 있는 판별식의 값을 반드시 어떻게 되냐 0보다 크거나 같으셔야 되는 거죠. 맞니? 그러면 이걸 판별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이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결국 이 녀석이 y가 뭐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를 갖기 때문에 뭐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겠죠. 여기는 a 값이 양수면 이런 형태로 될 거고 a 값이 음수면 y가 이런 식으로 갖게 될 거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최대값 최소값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됐어요? 자, 포인트는 뭐냐면 x, y가 반드시 뭐니까 실수니까.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볼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보기 1번 문제를 보시면 자, 그동안 우리는 이거 갖고 어떻게 풀었었냐면 표준형 변환을 했었던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봤잖아. 그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이 녀석을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보고 이 녀석에 대한
2차 방정식은 x의 제곱, 2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3 마이너스 y다. 얘가 전부 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에서 x는 실근을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으셔야 될 것이고, 그러면 b'의 값이 4니까 얘네들 관계성에서 마이너스 ac 2 곱하기 3 마이너스 y 이꼴 제로. 제로 말이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됐니? 그럼 지금 얘를 계산을 해보시면 지금 여기가 16이고 16 마이너스 6 플러스 2y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네 계산하면 10이고 넘기면 마이너스 10이고 2로 양변을 나누면 y 값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최소값은 마이너스다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하나 더 해볼까요? 2번. 자, 마찬가지로요. 일단 너희들이 아는 형태로 바꿀게요. 표준형으로 그냥 다시 풀어봅니다. 이렇게 될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A식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5겠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은 최대값이 마이너스 4분의 5의 값을 갖나요? 에이, 마이너스 4를 보여야 되잖아. 자, 미안해. 곱하기 마이너스 4구나. 그래도 마음에 안 드네. 최대값이 음수라니. 어쨌든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러면 얘도 똑같은 방식에서 어떻게 된다? 이 녀석을 2차 방정식으로 일단 바라보자. 됐니? 그러면 이 녀석에서 얘도 똑같은 이유에서 판별식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실 거고, B'의 값이 마이너스 1이죠? 제곱해봐야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시면 되겠죠.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겠죠? 1하고 마이너스 4니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 0보다 크거나 같다. 4y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y는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값이 마이너스 4분의 3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표준형 변환에서 봤던 형태에 있는 아이들을 판별식을 이용을 해서도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2차 함수식이 아닌 경우에 최대체수를 배워보려고 하는 거죠. 자, 기본 문제 7번을 봅니다. 지금 기본 문제 7번에 자, 우리 이거 할 줄 알죠? 사실은 이렇게 돼 있으면 원래 어떻게 풀었었어? 너희들한테 뭐 한다고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완전 제곱식 형태의 꼴로 변형시키라고 했었죠.
아니구나. 지금 근데 이게 y 값이 아니죠? 어떤 특정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는 제로니까 여기서 y가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네. 이게 원래는 타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언제 배워주냐면 기백에서 배웁니다. 바꿔 말하면 너희들은 배울 일이 없어요. 너희들은 사실 미적을 선택을 하게 될 거라서 현실적으로 배울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기백을 배우면 얘를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림을 그리면 x의 값과 최대값을 구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배운 적이 없죠. 됐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면 첫 번째에서 우리는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x에 관한 내림 차순 정리를 할 겁니다. 됐죠? x에 관한 내림 차순 정리를 하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3 이꼴 제로가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의 경우에는 똑같이 x, y가 지금 다 실수값이라는 전제 조건, 문제 x, y가 실수일 때라는 말이 써 있으니까 이걸 갖고 판별식을 돌리게 되면 이 녀석의 값이 어떻게 될 거냐면 0보다 크거나 같으셔야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8에 b 프라임 마이너스 8이니까 이 녀석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ac 이렇게 될 것이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셔야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정리를 하시면 마이너스 4y 제곱 나올 거고요. 이걸 좀 할까? 4 그냥 없애죠. 얘 그냥 까죠. 이게 64니까 16 나올 거 아니에요? 맞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3 나오죠? 됐니? 얘를 좀 변형시키면 y의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실 거고 그러면 이 녀석은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 y 플러스 3에 y 마이너스 1에 곱의 형태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시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건 무슨 소리냐면 둘 중에 하나는 음수고 둘 중에 하나는 양수가 되셔야 되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 음수가 되려고 하면은 작은 녀석이 음수고 큰 녀석이 양수가 돼야 되겠지? 자, 큰 녀석이 양수가 되려고 하면 이 녀석은 마이너스 3보다 크셔야 y 플러스 3이 양수가 될 거고 작은 녀석이 음수가 되려면 y 값이 1보다 작아야 음수가 될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뭐한다? y 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얘가 최소값이 될 거고 당연히 얘가 최대값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쓰고 있어 이거? 자, 2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대해서 x에 대한 최대 최소값을 물어보라고 했으니까 이번엔 뭐 할 거냐면 y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할 거야. 그렇죠? 자, y에 관해 쓸 거니까 제일 처음에 y제곱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y 계실 거고요. 4x의 제곱 플러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16x 플러스 13 이꼴 제로 겁니다. 됐지? 얘도 마찬가지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은수야, 맞지? y는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y가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셔야 되고 여기서의 b'의 값은 1이기 때문에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ac인 이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마이너스 4x 제곱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지만 아예 그냥 여기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한다 생각을 해서 4x의 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16x 나오고 플러스 13은 여기 마이너스 붙일 거니까 마이너스 1을 해서 플러스 12가 되겠죠? 4로 한번 나누면 이렇게 될 거고요. 인수분해하시면 반대로 쓸 걸 그랬나? 이렇게 되시겠죠. 아니다. 원래대로 쓸 걸. 상관없어 너희들은. 설명하기 편하려고 하는 것 뿐이야. 됐니?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두 녀석을 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은 수가 나오니까 둘 중에 하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둘 중에 하나는 0보다 작거나 같은 수가 나와야 돼. 맞아?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는 이 새끼가 나오겠죠? 맞지? 큰 녀석이 양수, 작은 녀석이 음수. 큰 녀석이 양수가 되려면 x의 값은 1보다 크거나 같으셔야 되고 작은 녀석이 음수가 되려고 하면 이 녀석은 3보다 작거나 같으셔야 되겠죠? 됐니? 그래서 얘가 최소값 얘가 최대값이 되겠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정우 이해됐어? 자, 기본 문제 8번으로 넘어갈게요. 안 되겠다. 너무 짧다. 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1일 때 2x 플러스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사실 이 녀석은 원의 방정식이라고 다음에 배울 거야. 수학 카 들어갔을 때. 이건 원방이고 이건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원래는. 그래서 나중에 수학카에서는 바로 배울 내용이니까 대충은 알려줄게. 얘네 원의 방정식은 반대는 일자리 원이 되셔서 이 녀석을 k라고 놨을 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라 이렇게 그려지는 걸 찾아서 여기 있을 때 값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풉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근데 그거는 이제 수학 하나를 배울 때 얘기고 우리는 그걸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할 거냐. 자 지금 보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1이고 그 다음에 2x 플러스 y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이 녀석을 k라고 놓긴 할 겁니다. 됐어? 그 다음에 이 녀석을 y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 됐니? 우리가 지금 위에 주어진 식은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1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가 지금 만든 y 값과 똑같은 새끼를 갖다 집어넣겠다는 거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k를. 됐어요? 자, 이 식을 정리하면 이런 식이 나와요. 자, 5x의 제곱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4kx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k제곱 마이너스 1 나올 겁니다. 됐니?
얘가 0인 거죠.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x의 값도 실수기 때문에 이 녀석에 대한 판별식의 값을 우리가 만든다라고 하면 이 판별식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실 거라는 겁니다. 자, B'의 값이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2K고요. 이 녀석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AC. 보다 크거나 같으시면 되겠죠. 됐니? 자, 계산을 다 하면 4K제곱에서 5K제곱 뺄 거니까 마이너스 K제곱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계산하면 플러스 5가 남겠지? 그러면 K제곱이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K제곱이 5보다 작거나 같으려고 하면 이 상태에서 너희들이 문제를 못 푸니까 원래는 사실 너희들은 얘를 이렇게 쓰고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죠 보통. 됐니? 그러면 큰 수가 양수, 작은 수가 음수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큰 수가 양수를 내면 마이너스 루트 5보다 커야 될 거고요. 작은 수가 음수가 되려면 루트 5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보통 문제를 풉니다. 됐어요? 그래서 K 값은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존재한다. 마이너스 루트 5와 루트 5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이 새끼가 최소가 이 새끼가 최대값이 될 겁니다. 자, K 자체가 우리는 EX 플러스 Y를 K라고 놨기 때문에 EX 플러스 Y의 범위가 되는 거 이게. 됐어? 자, 넘어가시죠. 오늘 11장을 끝내겠네. 자, 이 녀석의 최대 초수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녀석의 최대 초수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K라고 통보하는 거죠 또. 그래서 이 식을 우리 분수식은 사실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분수식이 아닌 형태로 다항식 형태로 변형시키는 거죠. 그러면 KX의 제곱 6x 넘어와서 마이너스 6x 플러스 K가 0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됐니?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이 녀석의 판별식의 값이 우리는 또 뭐가 될 거냐면 0보다 크거나 같으셔야 된다는 거죠? 실근을 가지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AC K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K제곱 마이너스 9의 값은 0보다 작거나 같다. K 플러스 3의 K 마이너스 3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우리는 이 녀석이 양수, 이 녀석이 음수. K 플러스 3이 양수이려고 하면 마이너스 3보다 크셔야 될 거고 K 마이너스 3이 음수가 되려면 3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서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3 사이에 존재하고 우리가 K라는 건 이 녀석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말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 주어진 식의 범위 값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치환하는 거니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3부터 3 사이에 존재하게 될 거예요. 최대값은 3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죠. 됐니?
자, x제곱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최대값이 3하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 산수 ab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봐요. 이 녀석을 우리가 또 k라고 놓을 거고,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할 거야. 이 식을 정리를 할 거고,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될 겁니다. 이거 곱한 다음에 얘네들 다 이로 보냈죠. 됐어요, 여기까지? 자,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이 녀석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k에 관한 판별식이 실수 x의 값이 실수를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그래서 너네가 보는 판별식을 볼 거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그래서 a의 제곱 마이너스 4 k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b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그래서 최종적으로 쭉 다 정리를 하게 되면 4k 제곱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b k 하나 나올 거고, 4 어디 갔니? 4도 썼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될 거예요. 됐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봐봐. 근데 이 녀석을 갖고 보면은 우리 뭐라고 했냐면 이 녀석의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므로 얘를 갖고 풀면 이게 나온다는 소린가요? 맞아요? 얘가 나왔다는 거 사실 이 녀석은 여기서 왔겠죠. 이해돼요? 문서 이해돼요? 무슨 소린지? 아이도 이해됐어? 여기서 왔다는 건 이 녀석의 형태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셔야 되는 거죠. 됐니? 아니면 얘를 풀어버려서 얘를 아예 끝까지 풀면 이렇게 될 텐데 얘하고 얘가 같은 식이 돼야 되는 거죠. 됐니? 그러면 여기는 k의 개수를 뭐라고 할 거냐면 어차피 여기 4k 제곱을 4로 다 나눌 거니까 이 녀석은 k의 개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이 녀석의 k의 개수는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여기서 b값이 1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얘도 이제 4로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상수 부분을 보면 b-4분의 a제곱인데 이 녀석이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인 거죠. 됐어요? b값이 1이었기 때문에 갖다 집어넣고 정리하고 얘를 보내고 나면 뭐가 등장하냐면 a제곱이 16이라는 뜻이 됩니다. 4의 제곱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a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겠죠?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네, 이걸로 우리는 일단 11장은 마무리하고요. 오늘 3, 4차 방정식이라는 12장 얘기를 조금만 하고 끝낼 거예요. 다음 장 넘겨보시겠어요? 이렇게 금방 정리들 하시고. 아우, 일이 바짝바짝 많으냐?
민기 이쪽은 주면 되지? 이쪽은 이거 들었네 진짜. 자, 오셨군요. 여기 얻어서 12장의 원래 정식 명칭은 3, 4차 방정식의 풀이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는 고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됐어? 네, 고차 방정식의 풀이라는 건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2차식을 초과하는 3차식 이상의 방정식 형태를 우리는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본질적으로는요, 3차 방정식이든 4차 방정식이든 뭐 10차 방정식이든 뭐 상관없이 새로운 걸 배우지는 않아요. 그냥 원래 풀던 대로 푸시면 돼요. 2차 방정식 풀듯이. 2차 방정식이 푸는 거의 가장 기본이 뭐죠? 저희 뭘로 풀어 2차 방정식? 네, 인수분해 하시는 거죠. 고차 방정식의 풀이의 가장 기본은 인수가 2차 이하가 되도록 인수 분해를 한다가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걸 배울 때 다항식 배우고 곱셈공식 배우고 인수분해 배우셨잖아요. 근데 그 인수분해를 잘 하셔야지만 여기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너희들 여기서 잠깐 인수분해 좀 정리 좀 할까요? 자, 인수분해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네, 그래. 제일 처음에 고려해야 될 건 공통인수 묶기. 자, 두 번째 고려해야 될 대상은 뭐하니? 그 다음. 자, 공통인수로 묶었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거. 곱셈 공식이 아니라 인수분해 공식이요.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녀석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하겠죠. 인수분해 공식이 좀 많죠, 사실은 고등학교 거. 자, 기억 다 하셔야 돼. 그 중에 많이 쓸 녀석들에 대한 거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어떻게 됐었죠? 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어떻게 한다? 이 녀석이 세제곱 되기 전, 세제곱 되기 전 생각해서 앞에 거에다 뒤에 거 그냥 더한다. 그 다음에 앞에 거에 제곱 쓰고 앞에 거랑 뒤에 거 곱한 다음에 빼주고 그 다음에 뒤에 거에 제곱 쓰라고 했었죠? 됐니?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었냐면 뒤에 게 마이너스 B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더한다가 A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고 A 앞에 거의 제곱에 앞에 거 뒤에 거 곱하면 마이너스 AB인데 이걸 다시 뺄 거니까 플러스로 바뀌는 거고 뒤에 거 제곱하면 B제곱이 됐었죠. 이런 거 있었습니다. 됐나요? 맞아요? 또 뭐 있죠? 자, 고차 방정식에서 완전 세제곱식은 사실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뭐 이런 것도 배웠었죠. 뭐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 마이너스 4ABC 뭐 이딴 것도 배우기는 했는데 우리가 항 3개짜리도 안 나옵니다. 기본적으로는 얘네들 그러니까 ABC로 나눠져 있다는 건 XY의 상수 형태로 나눈다는 소리잖아. 그런 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2차식 인수분해를 할 거라서. 그러니까 X에 관한 2차식 이하로 만들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항의 종류가 두 개 정도가 나오시는 형태의 인수분해를 가지고 오셔야 되죠. 물론 이제 이런 형태의 3개가 나오기도 하긴 하겠지만 문자 종류는 반드시 2개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완전 세제곱식은 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막 3개짜리였거든요. 그래서 별로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실제로 너희가 얘기해야 되는 건 이 이후에 있는 것들이었어. 인수분해 공식을 사용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지 안 되면? 아이고 지랄하고 인수분해 안 되니까? 치환을 통한 인수분해를 먼저 시도를 하시죠. 됐어요? 그 다음에 치환을 통한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4항 분리 있잖아. 그치? 항 3개짜리, 4개짜리 분리하는 방법 배운 적 있죠? 됐어요? 항 4개짜리 분리하는 방법 배운 적 있는데 사실 항 4개짜리 분리 중에서 마찬가지야. 우리는 이제 사실은 연립 2차 방정식 뭐 이런 거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을 배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항 분리 중에서는 원래 2 플러스 2형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었던 거냐면 이런 거였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 이런 새끼들을 2항 분리라고 얘기를 했었고 2개짜리로 분리하는 거. 자, 그러면 4개짜리 항을 2개씩 따를 거니까 앞에 거 2개를 x제곱으로 묶어주고 뒤에 거 2개를 2로 묶어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얘네들의 인수분해 형태는 x-2의 x의 제곱 플러스 2가 되시겠죠. 이런 형태에서 이제 분리를 하는 걸 배우셨습니다. 됐나요? 3개짜리 3 플러스 1하고 있읍시다. 자, 3 플러스 1형도 있었죠. 근데 3 플러스 1형은 고쳐번역이 잘 안 나올 거야. 얘네들의 형태는 대부분 이런 거였잖아.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4 이런 녀석. 그래서 앞에 있는 녀석을 제외하고 뒤에 있는 녀석을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완전 제곱식이 되는 녀석.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이걸 갖고 인수분해하는 형태를 배우신 게 3 플러스 1형인데 마찬가지죠. 문자 2개지? 잘 안 쓰겠죠? 됐어요? 자, 이거 했는데 내항 분리까지 했는데 안 되면 뭐 하지 또?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특수형이 있었죠? 자, 이건 많이 나온다. 이거는 되게 이제 많이 쓰게 될 거야. 특수형은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보기차식이 있었죠? 2차식에 2차식. 그래서 x의 4제곱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뭐 쉬운 걸로 합시다. 3x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를 갖고 우리는 어떻게 했었냐면 얘 제곱되기 전의 수 써주죠. 얘 제곱되기 전에 이거 안 잡혀. 그 다음에 얘도 제곱되기 전에 거 써주죠. 그 다음에 전체를 묶어서 제곱해준 다음에 뒤에가 어떤 녀석의 제곱이 되는 녀석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다가 플러스를 써주시고 여기다 x를 써주게 되면 딱 이 녀석의 제곱에서 x제곱 빼면 딱 이 모양 나오지. 그래서 이 녀석이 뭐가 된다? 앞에 거에다가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거 더한 거 하나 그 다음에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거 뺀 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됐니? 자, 두 번째 뭐가 있었냐면
상반방정식이라는 게 있었죠. 됐니? 자, 위에다 쓸게요. 예를 들면 x의 4제곱 플러스 3x에 해도 되나? 4x의 제곱 플러스 6x가 아니라 5x구나. 5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 됐니? 이게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제일 처음에 x제곱으로 애들을 다 떼거지로 묶어준다.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에 x 플러스 4, x분의 4 플러스 x제곱분의 1. 그 다음에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 묶어주라고 했었죠. 그래서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 묶어주면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녀석을 x 플러스 x분의 1의 형태로 좀 바꿔주면 이렇게 됐었고요. 맞니?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거 넘어가셔서 정리가 되면 그리고 x제곱 플러스 x분의 1의 값을 t로 치환했었죠? 이 상태에서 이 녀석 인수분해 그 다음에 원래 상태로 돌리고 아 힘들어 씨. 목 나온다. 그 다음에 이 x를 이렇게 안에다 꽂아주면 최종적으로 이 녀석의 인수분해 형태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같고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했었죠. 이걸 상관방정식. 됐니? 상관방정식도 안 돼요. 그러면 다섯 번째 우리는 뭐 했었냐면 메리트선 정리했었고요. 이것도 안 돼요. 그러면 뭐 했었냐면 인수 정리했었죠. 인수 정리라는 건 뭐였었지? 인수 정리는 뭐였었다? fx 이퀄 0일 때 fa 이퀄 0면 fx는 x-a를 인수로 갖는다. 이게 뭐였어? 인수 정리였고 결국은 이 얘기는 fx가 x-a 곱하기 qx 이 형태를 띈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a 값이라는 걸 찾기 위하여 a 값을 너희들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최고차항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입니다 라고 했었고 여기까지가 인수분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됐니? 그래서 이거 해서 이제 뭐 할 거야? 고쳐방정식의 풀이를 다음 시간부터 들어갈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할게요. 잠깐 쉴까요?